안녕하세요. 고독 스케치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스케치는요. 대방 디에트르가 이번에 일반 분양을 계약이 다 끝났고 지금 뭐 자녀 세대가 남은 건 예당이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경쟁률도 높았고 계약도 순조롭게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상가를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일정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씩 단지 내 상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대광 로제비앙 단지 내 상가가 아시다시피 한 번에 다 완판이 됐죠. 그거의 가장 큰 장점은 추첨제였어요. 정해진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단지 상가 수가 많았더라도 가격이 너무 좀 좋았던 부분 때문에 다 완판이 됐는데요. 디에트르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상가가 추첨제가 아니라 입찰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쓰신 분들이 낙찰을 받으시는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대방 디에트르 아파트입니다. 대금 로제비앙은 이쪽이었죠. 그래서 이쪽에 단지 내 상가가 이미 완판이 다 끝났고요. 이게 내년 10월 정도에 입주하는데요. 총 726세대에서 23년 10월에 입주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은 제가 좀 높이 평가하는 게 뭐냐면 단지 내 상가가 9개 호실이에요. 그래서 그 세대에 비해서 호실이 적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장점을 제가 갖고 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앞에 이제 나중에 초등학교 부지랑 중학교 부지가 가깝기 때문에 학군을 끼고 있는 아파트라서 인기도 있고, 그리고 단지 내 상가도 세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배우 수요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세대가 기본적으로 726세대가 받쳐주고 또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있음으로써 상가 노출은 아마 우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단지 조감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앞에가 이제 기본 2단계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이고요. 이쪽이 수변공원인데 여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라고 해서 이게 이제는 조감도를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입찰 안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에트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산에 있었는데 상가는 평택 고덕 신도시 안에 상가가 이쪽에 분양 홍보관이 있다니까 이 부분은 좀 좋네요. 그래서 홍보관에 미리 가서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입찰 보증금에 대한 안내를 좀 해볼게요. 공급 일정과 구비소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입찰 보증금을 미리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하냐면 22년 12월 15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해서 16일 금요일까지 12시까지 입찰 보증금을 넣으시는데 보증금이 각 호실당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하려면은 2,000만 원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좌번호는 요 국민은행 쪽으로 해서 넣으시고 현금 거래 안 되세요. 현금 수납 안 되니까 무통장 입금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청 접수를 하시는데요. 16일 10시부터 12시까지 신청 접수를 하는데 이때 이제는 갖고 오셔야 될 게 입금증 사본이 필요하고요. 무통장으로 입금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입금증이나 아니면 통장 사본, 내역, 통장 사본을 가져오시고 본인 신분증, 그 다음에 낙찰이 안 됐을 때는 환불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입증하는 본인 사용하는 통장을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왔을 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왔을 때는 대리인에 관련된 구비 서류가 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장이라든가 이런 뭐 위임을 인감도장,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그래서 요거는 홍보관에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찰하고 개찰은요, 16일 그날 12시부터 입찰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요날 많이 혼잡할 거예요. 많이 참석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뭐 만약에 입찰 보증금을 입금하여도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을 하지 않으면 유찰로 간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간 꼼꼼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최고가가 쓰신 분들이 낙찰되는 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계약은 그날 발표해서 최고가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은요 2시간 이내에 계약을 체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시 서류는 신분증, 그 다음에 계약금을
납부한 그 입찰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는 7일 이내에 서류를 띄워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뭐 인감도장, 그 다음에 나머지 입찰 보증금 외에 계약금, 입금증 사본을 준비해가지고 7일 안에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 법인이 있을 때 서류는 각자 틀리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서류가 모든 구비 서류는 입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떠놓은 거는 서류는 안 되고요. 바로 계약을 하시고 바로 가서 서류를 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고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계약을 포기를 하신다 그러면 차순위 되신 분이 입찰자를 낙찰자로 재선정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는 입찰 보증금을 환불되지 않으며 계약 체결 후 해약 및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낙찰을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입찰 보증금을 최대 30일 안에 환불 예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은행을 보니까 처음에 공급대금은 이때 이체 한도를 많이 늘려놓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계약금, 내가 쓴 금액, 낙찰 금액에 계약금 10%를 넣으셔야 되고요. 중도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0월에 바로 입주하기 때문에 잔금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잔금, 공급대금 90%까지 90% 잔금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찰 계좌번호는 국민은행으로 지금 이쪽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내 상가, 디에트르 상가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도금은 없다고 나오고 언제든지 전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한데 지금 요게 지금 상가예요. 상가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주출입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쪽이 주출입구가 되고 요 라인부터가 이제 주출입구 라인이 들어가겠죠. 여기가 주출입구면서 그래서 8개 1층은 8개로 호실로 구성이 되었고요. 2층이 202로 해서 2층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 세대수에 비해서는 단지 내 상가가 적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희소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요거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가 테라스를 쓸 수가 있어서 뭐 29평까지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는 조금은 뭐 학원과도 상관없지만 카페로 좀 뭐 그런 쪽으로 꾸며지거나 이러면은 상당히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가가 들어가는 위치가 보면 여기가 아파트가 이렇게 되는데 이쪽이 상가더라고요. 이게 조금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사람이 동선이 요 위쪽으로 올라갈 텐데 근데 요 밑에 쪽으로 돼 있어서 좀 동선이 좀 저기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신 여기가 이제는 중학교 부지, 여기가 초등학교 부지가 들어가서 아이들이나 이렇게 노출되는 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상가 주차 차량 출입구가 이렇게 되죠. 여기가 출입구가 이쪽으로 지금 출입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상가 전용 주택수가 3대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차 대수가 조금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아무래도 뭐 여기 같은 거는 101호, 102호 같은 경우는 뭐 편의점. 여기 들어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쪽은 무조건 편의점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게 딱 단지 내 상가가 요 배우 수요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입점이 여기에 지금 MD 구성이 되어 있네요. 뭐 편의점은 당연히 들어올 거고 뭐 베이커리랑 아니면은 뭐 정육점 카페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는 편의점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탁소나 뭐 미용실 같은 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위에는 여기는 2층은 뭐 카페로 해도 이런 데가 이제 위층은 카페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세탁방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가 큰 평형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2층은 좀 카페로 특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은 평형대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자녀가 좀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거는 뭐 당첨되시는 분들 보면은 4인 가족도 제법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을 살펴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가격이겠죠? 이게 이제 단지 내 상가에 단지 배치되면서, 가격인데, 보면, 전용이 9평 정도 나와요. 9평 정도, 평균적으로 9평이 나오는데, 금액이 3억 9,320.
네, 그래서 각자 3억 8천 이 금액인데 이 금액에 내가 얼마를 써야 될까요? 그게 가장 큰 관건이죠. 얼마를 써야 요즘에 금리도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금리로 인해서 수익성 상품으로 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고가격으로 이제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을 때 조금은 위험의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독신도시가 어떻게 분양을 했고 어떤 상가가 몇 프로 정도 상가를 낙찰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바로 안내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방 디에트르 단지 내 상가를 얼마에 분양을 해야 될까요? 이게 가장 큰 관심이고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볼 건데 그러면 2단계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는 과거에 얼마에 분양을 했을까?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가 대방 디에트르 아파트가 입점하는 곳이고 이쪽이 상가 분양하는 데입니다. 2단계 아파트는요. 거의 분양이 완료가 다 끝났고 입주가 다 끝나가는 단계 고요. 이게 제일풍경채 2차하고 3차가 내년 2월하고 3월 달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미 다 입주가 끝났고 단지 내 상가가 다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공실이었고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그거 한번 분석해 볼게요. 제일 처음에 입주했던 아파트가 파라곤 에듀포레입니다. 바로 요게 파라곤 에듀포레인데요. 2019년 6월에 분양을 시작을 했고 이때 평균가가 지금 1층 가격이 2,700에서 3,500 그러고 분양 가격이 2억 6,900에서 6억 3,200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율이 4억 8,700에서 11억까지 갔었고요. 이게 사실은 추첨제가 아니라 입찰이니까 가장 높은 금액을 쓰신 분들이 낙찰이 되셔서 계약이 되신 상황이고요. 두 번째 했던 게 이제 리시뷰 레이크 파크입니다. 이게 2021년 11월에 입점했고 입찰은 20년 2월에 했습니다. 이게 리시뷰 레이크 파크죠. 여기가 리시뷰 레이크 파크인데요. 이때는 평당 가격이 2,900. 그래서 3,100이었고요. 그러면 분양 가격이 3억 8,500에서 4억 1,700이었습니다. 근데 낙찰이 3억 8,600에서 5억 2,200. 그리고 나머지도 호반 서밋이랑 대강 로제비앙 같은 경우는요. 요 대강 로제비앙이 바로 여기 아파트예요. 여기 대강 로제비앙이 여기인데 이거는 21년도 3월에 했었고요. 내정가로 추첨제로 진행이 됐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었죠. 이번에 대강 로제비앙 모아 엘가가 이렇게 추첨제로 했기 때문에 많은 그 단지가 52개에도 불구하고 다 완판이 됐고요. 가격이 상당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호반 서밋하고 제일 풍경채 요게 2차, 3차가 요것도 이제는 계약이 끝났는데 요거를 세밀하게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낙찰되는 금액대를 보면은 지금 157% 정도, 150%, 뭐 100% 이상은 넘겨야지만 어느 정도 좀 당첨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낙찰하실 때 사실 제일 큰 게 금액을 얼마나 써야 되는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번에 호반 서밋 2차 낙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13개 호실이었고요. 22년 3월 17일 날 결과이고요. 이게 전면동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군데를 했죠. 전면부하고 후면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전면부가 조금은 더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전용 면적이 8평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내정 가격이 뭐 3억 600에부터 뭐 저렴한 거는 2억 5천대 금액이었는데 낙찰가율을 보니 뭐 5억 1000부터 뭐 4억 때부터 뭐 3억 8,600. 그래서 평균적으로 낙찰가율이 166%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비싼 거는 166%, 나머지는 뭐 130%도 있고요. 요런 거를 낙찰률을 참가로 보시면 되시고, 후면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은 더 저렴했어요. 8평, 10평 하는데 분양 가격 자체가 뭐 2억 4,500. 이거는 뭐 거의 차이가 이런 데는 조금은 10평이죠. 예, 10평이니까 가격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낙찰가는 전면부든 후면부가 조금은 저렴했어요. 그래도 좀 높이 쓰신 분들은 뭐 151%, 그리고 뭐 130% 이렇게 쓰셔서 낙찰이 됐고요.
다음은 제일 풍경채를 살펴볼게요. 2차, 3차가 내년 2월하고 3월 달에 입주인데요. 22년 6월 2일 날 입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입지 분석에 따라서 조금은 틀렸어요. 그래서 계약 전용 면적이 11평, 10평. 네, 인기가 상당히 대단했고 내전 가격은 3억 4,600부터 해서 뭐 3억 초반부터 했었고요. 이게 전용 평당가가 뭐 3천만 원. 평균 3천원 좀 올랐죠. 근데 평균 낙찰가율이 164%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액대가 거의 뭐 3억대였지만 5억을 다 넘었었죠. 그래서 조금은 좀 과열된 느낌도 좀 받았었고요. 그래도 뭐 그 자리에서 거의 완판을 쳤습니다. 다음에는 제일 풍경채 3차죠. 이것도 내년 3월달. 그래서 이것도 같은 날짜에 입찰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11평, 뭐 거의 여기는 11평으로 들어가요. 그럼 내전 가격이 3억대였고요. 여기도 평균 낙찰가율이 163%였습니다. 그래서 금액대가 3억, 뭐 2억 후반대도 있었지만 가격이 거의 4억. 그래서 아까 그 2단지보다는 요 3차가 가격이 조금은 저렴했습니다. 지금 고덕 신도시 2단계 쪽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이미 입점한 데는 공실이 없습니다. 거의 다 상가가 입점이 다 돼 있어서 단지 내 상가가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대방 디에트르도 상가가 몇 개 호실이 없으니 상당히 희소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금액으로 조금 적정한 가격으로 하셔서 낙찰을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덕 신도시 단지 내 상가 입찰 가격을 전반적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여기에 단지를 어떻게 분양을 받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은 도와드리자 보면 여기가 단지 조감도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중학교 부지가 되고 여기가 초등학교 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726세대에서 8개, 9개 정도 상가가 들어가는데 상가 위치가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면서 동선을 봤을 때 학교를 이쪽하고 이제는 노출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보다시피 처음에 이제 주출입구가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상가가 좀 이쪽으로 좀 배치가 됐으면 더 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으로 되니까 그 부분이 동선이 사실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워낙 세대수가 많아도 단지 내 상가가 9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희소성은 분명히 있을 거고 단 금액을 좀 어느 정도 써야 될지 그래서 이런 게 좀 궁금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오늘도 사실은 오셔서 같이 저랑 임장을 하셔서 상가 입지를 좀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오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어떻게 입찰을 해야 되고 좀 어느 금액을 좀 써야 되는지 조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신도시에 그 상가를 분양받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인프라가 형성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입주민들의 정주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받쳐져 있어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공실 위험이 없는 게 바로 이제 단지 내 상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대강 무제 비용이 워낙 뭐 내전 가격으로 추첨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기가 핫했어요. 근데 리비일 같은 경우는 추첨제로 아니고 내전 가격도 아니고 입찰로 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얼마나 쓰는 거에 따라서 조금은 희비가 좀 갈라질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조금 가격을 좀 적정선에 해서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으면 공실 위험 없이 안전하게 조금 수익성 있는 상품으로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올려봤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게 궁금하고 그러시면은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알차게 좀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고요. 제가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한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